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자리를 잃었지만 상원에서 과반수인 50석 이상을 간신히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초 기대 이상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공화당이 양당을 장악하는 레드웨이브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펜실베니아주에서 상원 후보 존 페터먼이 승리를 거두면서 신의 한 수라는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50석 이상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중간선거에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으나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선 후보로서 힘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낙태 권리라든가 기후변화, 범죄, 이민, 총기 규제 등 많은 이슈가 있었으나 유권자들에게는 주식시장 부진과 경기 침체 발생 우려, 그리고 40여 년 만에 높은 물가 상승이 더 중요한 문제로 드러난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030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강조했지만 유권자들은 인플레이션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그리고 향후 나타날 실직자 증가라는 눈앞의 현실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공화당도 4년 만에 하원 다수당 자리를 확보했지만 상원에서 확실한 우세를 점하지 못했고 민주당은 선전했지만 하원을 뺏긴 만큼 후반기 국정 운영에 타격을 받을 것이 불가피합니다. 차기 하원 의장으로 전통적 보수주의자이자 친트럼프 성향의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가 유력해 고강도 견제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악화된 현 정권을 심판하는 동시에 공화당에도 경고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대선이 사기라는 트럼프의 주장을 지지한 225명 이상의 상원 및 하원 의원, 주지사, 주 국무장관 등의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줄줄이 패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자로 떠오른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일찌감치 재선에 성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일리노이에서는 제이비 프리츠커 주지사를 비롯해 대부분의 민주당 공직자들이 재선되거나 당선이 확정되면서 서부 캘리포니아주와 동부 뉴욕주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당의 기세를 미 중서부 지역에서 홀로 이어갔습니다. 지난 8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한국계 후보들이 속속 당선을 확정짓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비주류인 아시아인으로서 의회까지 입성한 당선자들의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91지역구 하원의원에 출마한 샤론 정 씨가 당선됐습니다. 일리노이에서는 주 의회에 입성한 첫 한인 여성이 됐습니다. 현재 맥클린 카운티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한인 2세인 앤디 김은 2018년 연방의회에 처음 입성한 후 이번에도 당선되면서 내리 3차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뉴저지주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1996년 김창준 전 하원의원 이후 26년 만에 한국계로서는 처음 3선 의원이 된 것입니다. 시카고대를 나와 로스 장학생으로 선발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라크 전문가로 2009년 국무부에 입성한 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주둔 미군 사령관 전략참모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의회 입성 후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등에서 활약했습니다. 워싱턴주 10지구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리클란드도 당선됐습니다. 그는 평소 한국과 미국 양국이 협력할 분야가 많다면서 양국 관계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등을 거쳐 타코마시 의원, 타코마 첫 동양계 시장, 시애틀 메트로폴리탄 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지냈으며 의사당에서 한복 차림으로 등장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아직 선거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의원에 도전하는 영김과 미셸 박스틸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주 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부지사에 도전하는 실비에 장 루크, 민주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하원의원에 도전하는 데이비 킴의 당선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인플레이션의 대응 일환으로 대형 소매업체 월마트 등 유통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위해 연말에 한시적으로나마 식료품 가격을 낮출 것을 결정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IRI에 의하면 올해 추수감사절 음식 준비 비용이 약 13.5% 상승합니다.
특히 칠면조 가격은 전년 대비 28% 급등해 약 $6 정도가 올랐다고 농무부는 밝혔습니다. 이로써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추수감사절을 즐길 경제적인 여유가 줄어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인 38%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를 위한 지출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고 25%는 아예 저녁 만찬 모임을 올해는 취소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저녁 만찬의 규모는 예년만 못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칠면조를 비롯한 버터와 마가린, 밀가루 등 식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특히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온 조류 독감으로 730만 마리의 칠면조가 살처분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마켓에서 칠면조 1파운드당 평균 가격은 $1 99센트로 지난해에 비해 최대 73%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가슴살의 경우는 112%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터와 마가린 가격도 32%나 급등했습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추수감사절 만찬 준비를 위한 판촉의 일환으로 월마트와 알디 등이 식품 가격을 낮춘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선 것입니다. 슈퍼마켓 회사 알디는 땡스기빙 프라이스 리와인드 정책을 표방하면서 빵과 스토핑, 와인 같은 제품들을 최대 30% 할인해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도 가격에 맞춘다고 발표하면서 오는 29일까지 이 할인 혜택을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월마트도 한시적 세일로 작년 가격으로 칠면조, 감자, 스토핑 등을 제공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내달 26일까지 모든 연휴 동안 할인 행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예를 들어 13파운드 칠면조와 롤빵, 스토핑이 포함된 10인용 음식을 $30 미만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지난 8일 펼쳐진 중간선거, 공화당 압승은 아니었습니다. 하원은 예상대로 공화당이 탈환에 성공했지만 상원과 주지사 선거는 민주당이 근소한 우위를 보이며 완전 참패는 면했습니다. 하원에서의 권력 약화로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상실, 남은 2년의 임기가 험난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공화당은 4년 만에 하원을 탈환했으니 예산 법안 우선 심의권과 탄핵 소추권 등을 확보했고 앞으로 낙태 법안 제동, 이민과 예산 등 공화당 관심 사안들을 밀어붙일 전망입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 지역인 펜실베니아 의석을 존 패트만 민주당 의원이 차지해 눈길을 끌었으며 조지아주는 12월 6일 결선 투표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상원에서는 가까스로 체면을 세웠습니다. 주지사의 경우 36개 주에서 경합이 벌어졌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리노이 주지사가 재선된 것을 비롯 미시간, 미네소타, 위스콘신, 캘리포니아, 뉴욕, 펜실베니아, 하와이, 콜로라도, 뉴멕시코 주가 수성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메릴랜드 주를 공화당에서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박빙 지역은 결선 투표나 재검표 혹은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최종 개표 결과는 길게는 몇 주 뒤에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요 경제, 사회, 입법 등이 공화당 주도 의회에서 가로막히는 조기 레임덕이 오면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재선 도전에는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입니다.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부 부분 개정을 공언하고 있고 친환경 에너지 및 기후변화 방지 관련 법률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임신 중절을 보장하는 입법 차원의 노력도 후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표심에 영향을 미친 요소 중 인플레이션이 32%로 가장 높습니다. 경기 문제 뒤로 낙태 27%, 범죄 및 총기 각각 12%, 그리고 이민 문제가 10%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민생고로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불만이 표출된 선거였고 유권자 3분의 2는 바이든의 재출마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그가 후원한 후보들이 기대에 못 미치고 후원하지 않은 후보들이 선전해 그의 입지가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의 가장 강력한 대선 잠룡은 플로리다 주지사인 론 디센티스로 여유 있게 재선에 성공하며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완패를 면했지만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흑인과 라틴계 미국인들의 표가 공화당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세계 인구가 곧 80억 명을 돌파한다는 UN 발표가 나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UN은 오는 15일 세계 인구가 80억 명에 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UN이 지난 7월 11일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2022 보고서의 전망과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세계 인구 증가율은 1960년대 초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둔화해 2020년에 1%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기대 수명과 가입 연령 인구 증가로 세계 인구가 2030년에는 약 85억 명, 2050년에는 97억 명, 2080년에는 약 104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털리 카넴 유엔 인구기금 사무총장은 80억 인구는 인류에게 중대한 이정표라면서 기대 수명이 늘고 모성, 영아 사망률이 줄어든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매년 지구가 재생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의 숲과 땅과 같은 생물 자원을 소비하면서 인구 증가를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인류의 영향으로 온난화가 심화하는 등 지구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인구 증가가 재앙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유엔 기후 보고서는 인구 증가를 온실가스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출생률 조절을 통해 인구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비정부 기구 프로젝트 드로다운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100대 해결책에 교육과 가족 계획을 포함했습니다. 인구가 줄어야 에너지, 식량, 자연자원 등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는 인류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인구가 아니라 부유한 국가 국민의 과소비라고 입을 모읍니다. 미 띵크탱크 윌슨 센터 연구원 제니퍼 시우바는 인구보다는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가 지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소비 형태에 따라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글로벌 생태 발자국 네트워크와 세계 자연기금에 따르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인도인의 생활 수준으로 산다면 1년에 지구가 약 0.8개만 있으면 되지만 모두가 미국인처럼 산다면 지구 5개가 필요합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지속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구 1.75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오바는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에어컨, 야외 수영장, 그리고 야식으로 먹는 고기가 훨씬 더 큰 피해를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수감된 미국 여자 프로농구 스타 브리트니 그리너가 구치소에서 수용소로 이감됐습니다. 9일 미 언론은 그리너의 법률 대리인을 인용해 지난달 항소심에서 그리너 선수의 징역 9년형이 유지됐으며 모스크바에서 북쪽으로 45km가량 떨어진 이크샤 지역의 구치소에 있다가 지난 4일 수용소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WNBA 여자 프로농구 피니스 머큐리 소속으로 올림픽 금메달 2관왕인 그리너는 오픈 시즌에 러시아팀 UMMC 에카테린부르크에서 선수로 뛰었습니다. 올 2월 미국에서 휴가를 마치고 모스크바 공항으로 들어가다 마약 밀수 혐의를 받고 체포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그의 가방에서 대마초 추출 오일이 함유된 액상 카트리지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그리너는 지난 8월 징역 9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당국은 그리너 선수를 구출하기 위해 러시안 수감자와의 맞교환 등 여러 방면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했었습니다. 미 정부는 이번에 실형이 선고된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를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